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보실게요. 공제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1항에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중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항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항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해당 증사의 공제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항 공제계약 시효기간에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공제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억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사고 한 건당 최대 보상 한도예요. 그래서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 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공제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겠습니다. 공제가입 청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는 협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호 공제가입자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2호 공제가입자가 그러니까 이미 가입한 공제기간 중에 중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경우 2항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호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회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협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호 공제계약 체결 후 제1항의 사실 안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3호 제1항의 위반 사실이 협회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 어떻게 계약이 됐더라도 30일이 경과한 때는 그러니까 해지 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제가입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협회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린 사항은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공제가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0조 보겠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예요. 공제가입자는 공제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고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호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 2호 공제계약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 공제책임의 지역적 범위 협회는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공제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공제계약의 실효 볼게요. 공제계약의 실효는 공제계약 해지와 공제계약 소멸이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공제계약의 해지 이미 해지는 공제가입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가입자는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회의 책임이 실효 또는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남옥의 공제규정 제8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협회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해지한 때, 그러니까 실효된다는 거죠. 공제계약의 소멸 볼게요.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 공제가입자가 폐업, 등록 취소 또는 사망한 때, 공제가입자가 휴업 및 업무 정지 기간인 때, 그리고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의 전액인 때, 공제가입자가 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등입니다. 이때는 해지와 소멸, 그러니까 공제계약이 실효된다 그런 의미예요. 제13조 공제계약의 무효 보겠습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있고 제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호 공제가입자의 고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가입한 공제기간 중에 중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협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제14조는 공제료의 환급에 대해서 나와요.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 등으로 실효된 때에는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1호 공제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공제금액에 대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하고요. 2호 해지, 소멸의 환급은 공제료에서 공제계약을 위해 협회가 지출한 필요 재경비를 차감한 잔여 공제료에서 해당 공제계약 기간 중 미경과 공제계약 기간에 대하여 1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공제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 소멸될 때에는 공제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조 공제사고의 통지 의무 보겠습니다. 공제가입자 또는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으로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을 피공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1호 사고 발생일, 장소, 상황 및 손해 정도. 2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3호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또는 제기할 때. 2항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협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5조 2는 사후 통지가 있습니다. 공제가입자는 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공제소송의 결과에 따라 주채무자의 지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자력으로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완료할 때 협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제가입자가 제1항에 의한 사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협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중개의뢰인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 협회는 면책행위의 유효를 이유로 공제가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님들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 돈으로 이렇게 물어주고 나면 그걸 꼭 사후에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16조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1항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호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동의를 구하는 일. 2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일. 3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2항 협회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구상하거나 손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협회의 개입 및 대행 보겠습니다. 1항 협회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등 사고 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고 해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2항 협회는 공제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합니다. 제18조 공제사고의 조사 보겠습니다. 협회는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19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 및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제출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협회에 공제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공제금의 분담 보겠습니다.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증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은 때에는 협회는 각각 산출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완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 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소멸시효죠. 공제금의 지급 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공제료의 환급 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복지상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 3년, 3년, 3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상 및 대의 보겠습니다. 법 30조,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죠. 법 제30조에 따라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하여 가집니다. 지금 계속 피공제자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피공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살펴봤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중개인으로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피공제자입니다. 2항 보겠습니다. 피공제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의권에 의한 권리 행사로 협회가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자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포함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그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예요. 대표자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했고요. 중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제 약간 총 봤고요. 이제 중요한 대법원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지금 우리 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 가지를 설시한 좋은 판례가 있어서 이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구부동산 중개업법.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면서 한편 중개 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부동산 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제 규정에 기초하여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 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이제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제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이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중개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응?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공제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지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이거를 숨기고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보험 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피고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이 사건 공제에 관한 공제계약은 여기서 피고는 계속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라는 상호보험계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는 공제계약을 신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공제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의 공제가입을 확인한 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구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정한 공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제계약의 채권 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거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들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님이 협회를 기망해서 지금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금 의뢰인이 그런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없거나 알지도 못했다면 그런 취소를 가지고 그 의뢰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상해주라 결국 그 얘기예요. 원심 판결 이유를 이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춰보면 설령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각행신할 당시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각행신할 당시 이미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공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각갱신할 당시에 기양의 편취 사실 및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이 사건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하여 소외인의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7조, 그러니까 현재 제13조예요. 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기망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으면 이 손해 보상해줘라. 결국 그 얘기예요. 보험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계약의 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반적인 경영 과정, 특히 법령상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경우죠. 보험을 통하여 고객 및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도 참작하여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및 피공제자로서는 중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구 부동산 중개업법의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라는 신뢰를 가질 것이므로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들 손해받으시는 그분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보험계약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제 규정 및 이 사건 공제약관에 정한 이 사건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발생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이제 피공제자나 또 공제 가입하신 분들한테 유리하거든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단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구 부동산 중개업법 35조 2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한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다 이제 중개 의뢰인들 그리고 이 공제금을 그러니까 타야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논지입니다.
자, 또 다른 판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그러니까 옛날 법이죠. 에 의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협회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어요.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실현 사이에 필연적,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에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 공제 가입자나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의뢰인들한테 다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제 약관 규정이 있지만 이 약관 규정이 절대적이지 않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